이렇게 참았나 싶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지각 개원식을 한 21대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대정부 질문에 청문회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리고 있죠. 그 와중에 쏟아진 여야의 설전은 덤입니다. 자,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기본은 대화와 타협인데 소통이 잘 되어야 공감대가 넓혀지고, 공감대가 넓혀져야 타협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솔직한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 그런데 이 소통과 협치, 이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어제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는요. 전지협 조직 성원들은 내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어제가 아니라 23일이죠. 자, 이렇게 사상검증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또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다운 질문 의원님은 아닙니까? 네, 이건 어제입니다. 자, 과연 뭐가 질문다운 질문이냐 하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 심지어 법사위에서는요. 소설을 쓰신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그 질문 좀 드립니다. 아이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답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소설을 쓰신에 관련 공방은 들어가서 앞뒤 상황까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국회의장은 협치를 말하지만 이 당사자인 여야 양쪽 모두 협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당장 첫 회동에서부터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는데요. 민주당은 통합당이 고의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 통합당은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면서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나 청문 대상자들의 이 답변이나 이런 태도가 너무나 국회를 무시하고 또 오만하고 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슈로 뜨거운 기재위인데요. 이 기재위에 올라온 200여 개 법안 가운데 민주당은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부터 먼저 처리하자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통합당은 왜 토론도 없이 3건만 우선 처리하느냐, 청와대의 하명이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으로 늦춰서 집값 폭등을 더 방치하고 나중에 또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논의 과정에서 또 답을 찾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 혹시라도 지금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서 특정 법안만 지금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후 여야 간사가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윤후덕 기재위원장 안건의 상정 여부를 기립 표결에 붙이겠다고 나서는데요. 71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재석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땅땅땅 의사봉 소리와 함께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된 오전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 지금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이 세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합당 기재위원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한다,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자, 국토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이 처리 대상인데요. 민주당은 법안 상정부터 하자, 통합당은 업무 보고도 안 받고 무슨 소리냐, 역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의사 일정과 양당의 간사 선임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승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없으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발언을 네네. 예. 그러니까 네. 그러면 발언을 해주시고 예. 네, 진선미 위원장 다소 좀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보통 간사 선임은 각 당이 알아서 추천하고 동의하는 식으로 무탈하게 지나갑니다. 자, 그럼 무슨 의의가 있다는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시흥갑의 문정복입니다.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현승 의원입니다. 같은 당에 이 문제와 상관이 없으신 다른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아주시는 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다 손을 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국토부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시는 차관 2분, 총장님들 다 강남 수초에 집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소한 50%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기를 한 게 아니고 8년간 전세 생활을 살다가 1995년부터 제 집을 장만을 했고. 네, 방금 보신 이 건 말고도 왜 의사 일정의 업무 보고를 뒤로 미뤘느냐, 김현미 장관을 보호하려는 것이냐 하는 야당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관련 공방이 오가던 중에 다소 위급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업무 보고 이 법안 처리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과거에 그런 반응이 없었다고 해서 또 이걸 늦추는 건 또 다른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보좌진이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이 심의원이 직접 보좌진을 등에 업고 이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갑작스런 사태에 모두가 걱정이 참 컸는데요. 모쪼록 큰일이 아니었으면 싶습니다.